중단원 형성평가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1번.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기호가 적혀 있으면 바로 적어줘야 돼요. 자, A는 수정체, B는 홍채, C는 선모체, D는 바깥쪽 까만 거니까 맥락막, E는 안쪽에 있는 망막입니다. 자, A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홍채 B입니다. 그리고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맥락막이고요. 마찬가지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여기에 없지만 요 바깥에 흰 부분인 바로 공막입니다. 따라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공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거리에 따른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수정체입니다. A. 시각세포가 분포하여 상이 맺혀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망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번.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을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마찬가지로 그림과 기호를 보자마자 바로 명칭부터 쓰는 거예요. A는 각막, B는 홍채, C는 수정체, D는 그 안쪽이기 때문에 망막, E는 딱 망막 안에 여기 딱 점, 움푹 파인 점 보이시죠? 맹점, F는 시각, 신경. 자, A는 방금 각막이라 했었고요. 각막은 투명합니다.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있는 것은 망막입니다. D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홍채 B 맞습니다. 수정체는 빛을 차단한다? 빛을 차단하는 것은요. 여기에 없지만 맥락막입니다. 눈 속을 어둡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망막이 아니라 맥락막이고요. 상이 맺히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맹점 2가 아니라 황반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 여기 이쪽을 황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F, 시각신경,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 정답은 2번, 6번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바로 기호에 따른 명칭부터 쓰도록 할게요. A는 홍채, B는 동공, 구멍이니까 C는 그 앞에 있는 투명한 각막, D는 수정체, E는 망막입니다. 자, A, 눈의 거리 조절을 담당하는 것은요, 홍채가 아니라 선모체입니다. 선모체는 바로 이쪽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밝은 곳에서는 B의 크기가 커진다. 밝은 곳에서는요, 눈이 부시잖아요. 우리 눈 부시면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떠서 햇빛을 바라봐요? 아니면 눈을 가려요? 가리죠? 마찬가지예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C에서는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각막에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어디 있냐면 이 망막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D는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수정체는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면요. 홍채입니다. 홍채가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이 빛이 들어오는 구멍, 바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잖아요. 자, E는 망막인데 상이 맺히는 곳으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맹점이 존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넘어가서 물체를 보는 과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물체는 먼저
빛이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를 통과하여 유리체 액체를 지나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각세포가 빛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신경에게 전달해! 라고 해서 대뇌로 통과를 해야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눈이 가에서 나로 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가와 나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가와 나의 차이점은 바로 요 까만색. 바로 동공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는 동공의 크기가 커요. 나는 동공의 크기가 작고요. 자, 근데 동공의 크기가 크다는 뜻은 홍채는 어떨까요? 홍채는 수축해야 되고요. 반면에 동공의 크기가 작으려면 홍채는 확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와 같이 구멍을 열어서 빛이 눈 안에 잔뜩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은 바로 어두운 곳이고요. 반면에 나와 같은 곳은 빛 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인 동공을 좁게 만든 거잖아요. 그 상황은 주의가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에서 나로 변했다란 말 뜻은 바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주위 환경은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채는 수축해 있다가 확장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동공은 수축합니다. 축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눈의 명암 조절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A는 가리키는 게 동공인데 가와 같은 경우에선 동공이 지금 자그마해요. 동공이 작고, 나와 같은 경우에서는 동공이 졸라 커요. 그리고 B를 분석했을 때는 그 주변 부위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홍채이고요. 이때 홍채를 보면은 가와 같은 경우에는 확장되어 있고요. 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가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빛이 밝아요. 밝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빛이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홍채를 최대한 늘려서 동공, 즉 구멍을 작게 만든 거고요. 나와 같은 경우에서는 빛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빛까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공을 크게 열어주고 홍채는 수축해줬습니다. 즉 주위부는 어둡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공으로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구멍이다. 맞고요. B는 홍채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맞습니다. 가에서 나로 될 때 지금 홍채는 확장했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수축했어요? 바로 줄어들었죠? 확장이 아니라 수축합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면 가에서 나, 맞죠? 반면에 나에서 가로 이동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기 때문에 동공이 커져 있다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공이 축소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문제 볼게요. 밝은 낮에 밖에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자, 여기서 지금 밝았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먼 산을 바라보았대요. 그러더니 그늘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보았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밝았다가 어두워졌어요. 밝았다가 어두워졌으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공의 크기는 늘어나야 되겠죠. 왜? 빛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려면은 홍채는 축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먼 물체에서 가까운 물체를 바라보았대요. 먼 물체에서는 수정체가 얇다가 가까운 곳에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따라서 수정체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응급실에 왔을 때 눈에 빛을 비추어 보는 것은 A부터 E 중에 어떤 부분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기호를 쓰시오입니다.
먼저 기호가 보이면 바로 명칭문도 쓴다고 했었어요. 자, 거꾸로 가볼게요. 이는 지금 망막이고요. C는 수정체고요. D는 각막이고요. B는 선모체고요. A 같은 경우에는 홍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요 문장이 있는데요. 빛을 비추어 본대요. 자, 우리가 빛과 관련된 부위는 어디였죠? 바로 홍채입니다. 왜? 빛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즉 밝은 곳이냐 어두운 곳이냐에 따라서 홍채가 조리개처럼 열었다 풀었다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이 홍채가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A라고 쓰고 홍채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그림은 눈의 원근 조절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원근이란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원자는 멀 원자를 쓰고요. 근자는 가까울 근자를 씁니다. 즉,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볼 때의 눈의 조절 작용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가는 지금 수정체가 두꺼워요. 나는 수정체가 얇아요. 그러면 가는 수정체가 두꺼운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다? 가까운 물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와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가 지금 얇은 상황이죠. 따라서 먼 물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가에서 나로 변할 때랬어요. 가까운 물체 보다가 얘는 먼 물체를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홍채가 확장된다? 자, 홍채는 아까 어떤 상황인 거죠? 먼 거와 관계없이 밝고 어둠이랑 관계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말. 그 다음에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지금 뭐 가까운 거 보다가 먼 거니까 지금 수정체가 얇아졌죠? 따라서 틀렸고 얇아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주변이 밝아질 때다. 빛과 관련된 거 내용 틀렸습니다. 동공의 크기 마찬가지로 빛과 관련된 거니까 틀렸어요. 가까이 있는 책을 보다가 먼 산을 볼 때 눈이 가에서 나로 변한다. 정답입니다. 가까이 있다가 먼 산이랬으니까 정답은 5번.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람 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정체와 동공이 가에서 나로 변했을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수정체의 상황과 동공의 상황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자, 먼저 수정체의 상황을 볼게요. 가에서 나인데 가는 지금 수정체가 두꺼워요. 나는 수정체가 얇아요. 따라서 가에서 나로 변했다는 것은 수정체가 두꺼운 상황이었다가 얇아졌다. 즉, 가까운 물체를 보다가 먼 물체를 바라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공이 조그만했다가 엄청 커졌어요. 즉, 이 말뜻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공의 크기는 확장했고요. 홍채는 수축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찾아볼 건데요. 이 상황에서는요. 가까운 것 보다가 밝은 쪽에서 가까운 걸 보다가 어두운 곳에 있는 먼 것, 어두운 장소에 있는 먼 물체를 바라보았다 라고 찾으시면 돼요. 즉, 밝고 가까운 물체를 보다가 어둡고 먼 물체를 보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즉, 찾아보면은 밝고 가까운 물체를 보다가 어둡고 먼 별을 바라보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밖에 영화관 앞자리에서 낮에 영화관 앞자리에서 영화를 보고 난 뒤 밝은 밖으로 나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았다. 자, 여기서 정보가 다 나왔어요. 낮이래요. 밝아요. 그죠? 미안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관이란 포인트죠. 자, 영화관 생각하면 우리 엄청 밝아요? 아니면 어둠컴컴하게 해놨어요? 어둠컴컴하게 해놨죠? 즉 어두운 장소예요. 그러다가 밝은 밖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밝은 쪽으로 간 거겠죠. 그 다음에 앞자리에서 영화를 봤대요. 그러면 가까운 물체를 본 거겠고요. 밖으로 나와서 멀리 있는 산을 봤대요. 즉, 먼 물체를 바라본 거예요. 다시 보면은 지금 어둡고 가까운 물체를 보다가 밝고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았대요. 그러면 어두운 장소에 있을 때는 홍채는 엄청 커져 있을 거고요. 가까운 물체를 바라보았을 때는 수정체는 엄청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밝은 밖으로 나왔다는 뜻은 홍채가 다시 축소했을 거고,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았다는 뜻은 수정체가 다시 얇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밝기 조절 과정과 거리 조절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홍채는 엄청 커져 있다가 줄어들었어요. 즉, 홍채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미안해. 홍채가 아니지. 반대로 선생님이 설명했다, 그지? 자, 지우고 다시. 홍채가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말했어요. 홍채가 아니라 동공. 아이고. 그냥 지우고 할게. 자, 홍채가 아니라. 자, 이건 다시. 자, 밝은 것만 다시 할게요. 어두운 영화관. 그래서는 동공의 크기가 클 거고, 밝은 장소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작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두운 장소에 있다가 밝은 장소로 나왔으니까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 거고,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려면 홍채의 근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근에서 거리 조절 과정에서는 가까운 물체 보다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즉 수정체는 얇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체는 얇아지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바로 홍채가 확장되고 홍채가 커지고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진다.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귀 파트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보자마자 그림의 명칭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고요. B는 귀 속뼈. C는 반골이관. D는 전정기관. E는 청각신경. F는 달팽이관. G는 귀인두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라고 해줬었어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A는 고막으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진동하는 역할이고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귓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는 귀 속뼈인데 소리가 도달하여 최초로 진동하는 것은 B가 아니라 A, 고막이죠. 귀 속뼈는 증폭합니다. 고막의 진동은 바로 B에서 증폭되는 거고요. D는 전정기관으로 몸의 기울어짐을 감각하는 평형감각입니다. 맞고요.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는 A에서 고막에서 B 귀속뼈로 갔다가 CD가 아닌 달팽이관인 F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청각신경인 E로 갔다가 다시 대뇌로 갑니다. 이렇게 돼서 아이고 이건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청각세포가 분포하여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에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자,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었죠? 달팽이관이에요. 그래서 F 달팽이관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조, 바로 평형 혹은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맞춰주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고리관 C, 그 다음에 전정기관 D,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라고 불리는 G,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 1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의 기호 보이자마자 바로 명칭 붙었습니다. A는 고막, B는 귓속뼈,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달팽이관, F는 귀인두관. 자, 여기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 있었어요. A 고막 맞죠? B는 귓속뼈이고요.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달팽이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고막이었어요. 고막에는 청각세포가 있지 않아요. 청각세포가 있는 곳은 이 달팽이관입니다.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갖게 조절하는 것은 B 귓속뼈가 아니라 F 귀인두관이에요. 그리고 몸의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것은 C 반고리관이 맞고요. D는 전정기관으로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지 않고 위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귓속뼈입니다. 귓속뼈, 기호는 B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몸의 기울어진 감각을 담당한다. 자, E는 달팽이관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청각세포가 있는 곳이고 몸의 기울어진 감각, 기울어진이라고 하면은 바로 전정기관. 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호가 D였을 거야. 그 다음에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것은 청각신경이겠죠? 청각신경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각신경까지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으로 넘어가서 정답은 3번이네. 그치? 17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람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기호 보이자마자 항상 명칭 쓰는 거예요. 같이 쓰세요. A는 물가, 고막, B는 물가, 귓속뼈,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청각신경, F는 달팽이관. 계속 쓰니까 손 아프다. G는 귀인두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이쪽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바로 평형 감각신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따로 지워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건 내용이 좀 삭제될 것 같은데? 이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 있는 기호에 대한 것으로 이제 옳은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고막이고요. 고막과 E는 청각신경은 소리를 듣는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포함되어 있음. B는 소리가 도달하여 최초로 진동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소리가 도달하여 최초로 진동하는 부분은 고막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C에서 몸의 기울어짐을 감각한다. 몸의 기울어짐은 전정기관이죠. 따라서 D고요. G는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과정은 A에서 B로 갔다가 F를 갔다가 F인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각신경에서 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귀 속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잎 쪽 파트인데요. A는 아이고 잘못 썼다. 반고리관, B는 전정기관, C는 달팽이관입니다. 자, A는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거 맞고요. B의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아니죠. C죠. 달팽이관. C는 기울어진 감각을 담당한다. 아니죠. B가 담당하는 거죠. 고막의 진동은 귀 속부에서 증폭되어 C로 전달된다. 매우 맞습니다. B와 A는 평형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때 B는 위치, A는 회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랑 1번 두 가지네. 1번, 4번입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프에서 D에 해당하는 귀의 구조는, 자, 그래프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프는 웨이까지는 지금 바깥에 있는 건데 바로 A는 귓바퀴, B는 이제 웨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에서는 그대로 있다가 D 지점을 보았더니 작게 파동했던 게 커졌네? 증폭했네를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3번 나오겠죠. 이거 사실 순서대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의 변화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문제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은 소리를 듣는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알맞은 구조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음파는 다른 표현으로 소리라고 했었어요.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모아진 다음에 웨이도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고막이 나오고 여기서 처음 진동을 하는데 거기 고막에 달려있는 귀 속 뼈에서 증폭되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의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을 청각 신경이 대뇌로 전달해줍니다. 자, 이거를 다시 21번에서 푸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자, 음파가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를 통과하여 고막에 도달한 다음에 귀 속뼈를 도달해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를 자극하여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들어가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은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가에 해당하는 구조의 기호와 기능을 옳게 나열한 것은 마찬가지로 A, B, C, D, E, F 보자마자 항상 명칭부터 써주세요. A는 고막, B는 귀 속 뼈,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청각신경, F는 달팽이관. 이렇게 계속 쓰니까 외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귓바퀴, 고막 다음에 뭐였죠? 귀 속뼈였어요. 자, 귀 속뼈는 아까 기호 얼마였나요? 몇이었나요? 바로 B입니다. 자, 그러면 B, 진동을 더 크게 증폭시킨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23번 볼게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귀의 구조를 각각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가에서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회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귀가 먹먹해졌을 때 침을 꼴깍 삼키면 이곳이 열려 괜찮아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가는 회전 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이구나. 나는 귀가 먹먹해져서 귀 안쪽과 귀 바깥쪽의 압력을 맞춰주는데 이때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귀 인두관이구나. 그리고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위치 감각을 관장하는 전정기관이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번호를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해서 바로바로 문제 푸셔야 돼요. 24번,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귀의 구조를 각각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제자리에서 여러 바퀴 돌면 멈춘 후에도 어지러워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여러 바퀴를 돌았대요. 그러면 돌았다는 뜻은 회전이고요. 회전을 담당하는 것은 반고리관이죠. 그리고 성거스 탄원이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잡는다. 몸의 균형을 잡는데 이때 줄 위에서래요. 줄 위에서는 흔들흔들 기울어져 있겠죠. 따라서 기울어짐은 전정기관. 인 것을 이렇게 풀면서 키워드를 찾아서 풀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판자의 개구리를 올려놓고 판자를 앞으로 기울였을 때, 자, 기울였다는 키워드가 나왔었어요. 이때 가의 개구리는 고개를 들어 균형을 잡았대요. 하지만 네이가 파괴된 나의 개구리는 균형을 잡지 못하였대요. 자, 이 같은 실험은 귀의 구조 중 네이의 어떤 부분과 관계 있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지금 기울어짐이에요. 이 기울어짐을 관장하는 네이의 구조는 바로 전정기관이죠. 따라서 이 전정기관과 관계가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피부 감각을 보도록 할게요.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점에서 아픔을 감지하는 거 맞고요. 감각점은 피부의 진피에 분포합니다.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인 온도를 느끼는 거고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일수록 예민한 것이 맞고요. 몸속의 내장기관에는 감각점이 분포합니다. 모든 피부 감각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다르게 느낍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27번도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부 감각점의 수가 적을수록 둔하다. 그리고 피부 감각점은 피부의 진피에 분포되어 있다. 맞고요. 내장기관에는 피부 감각점이 분포하고 있고요. 매운맛, 떫은맛은 피부 감각에 해당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매운맛은 통각이고요. 떫은맛은 눌리는 앞각입니다. 피부 감각점의 수는, 자, 외우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통, 앞, 촉, 냉, 온.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통, 앞, 촉, 냉, 온. 발음이 이상한데? 통, 앞, 촉, 냉, 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듬 타서 외우시는 걸 좀 강추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과 2번. 2번, 4번입니다. 자, 28번 볼게요. 표는 두 개의 이쑤시개를 몸의 각 부위에 대었을 때 이쑤시개를 두 점으로 느끼는 최단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쑤시개 두 개 사이의 최단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만약에 팔뚝 같은 경우에는 38.4mm예요. 이것보다 작은 20mm 간격으로 이 팔뚝을 찔렀을 때는 눈 감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개의 점이라고, 이쑤시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찌르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즉, 감각점이 예민하다, 둔하다? 둔하다란 뜻입니다. 즉, 이 최단 거리가 클수록 둔한 거고요. 작을수록 예민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시 들어가.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손가락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팔뚝이 가장 큽니다. 가장 예민한 곳은 그럼 손가락 맞고요. 감각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손가락이다. 맞습니다. 이쑤시개 사이의 거리가 20mm일 때는 팔뚝에서는 두 이쑤시개를 한 점으로 느낀다. 맞고요. 38.4부터 이게 두 개라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감각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다. 맞습니다.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면 두 이쑤시개를 두 점으로 느끼는 최단 거리가 짧아집니다. 즉, 예민해지기 때문인 거죠. 짧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9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사람 피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지금 보면은 감각점이에요.
즉 피부 감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구하란 뜻인 거죠. 자, 감각점은 피부의 진피에 분포한다. 맞고요. 내장기관에도 분포하고요. 많이 분포할수록 예민하고요. 몸의 부위마다 분포수가 다르고요. 온점의 수가 가장 통압, 총, 냉, 온 적고 앞점의 수는 가장 적다는 아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은 온각과 냉각에 대한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10도씨, 20도씨, 40도씨의 물이 있는 비커 3개를 준비했고요. 오른손은 10도씨의 물에, 왼손은 40도씨의 물에 담궜대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20도씨의 물에 담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손은 10도씨, 왼손은 40도씨에 있다가 이게 10도씨에서 20도씨로 늘어났네? 온도가 늘어났지. 그러면 오른손의 입장에서는 아, 따뜻해 라고 느끼겠죠? 즉, 온점을 느낄 거고요. 왼손 같은 경우에는 40도씨에 있다가 온도가 내려간 거잖아요. 따라서 아, 차가워 해가지고 냉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손들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계와 같을까요? 혹은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따뜻해졌어.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차가워졌어. 라고 말하는 상대적 온도를 느끼는 걸까요? 바로 상대적 온도를 느끼는 거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손 모두 차가움을 느끼지 않아요. 오른손은 지금 따뜻함을 느끼고 왼손은 차가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 차가움, 오른손 따뜻함 맞고요.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코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코와 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냥 패스해버리시고 B와 C만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C와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즉 후각, 상피를 말하는 거고요. B와 같은 경우는 그와 연결된 후각, 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후각에 대한 것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감각 중 가장 예민하다. 맞고요. 액체 물질이 아닌 기체 물질의 자극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점액으로 덮여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B는 점액으로 덮여있지 않고요. C가 후각상피가 점액으로 덮여있어서 그 점액에 기체 물질 자극원이 녹아서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에 도다르게 됩니다. 후각세포가 후각상피에 있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세포는 C 후각상피에 존재합니다. 후각은 미각과 함께 작용하여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고요. 이때 후각이 미각보다 좀 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가지였으니까 2번, 3번입니다. 자, 32번 코의 구조와 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후각상피에 후각세포가 있고요. 후각은 음식 맛을 느끼는데 관여합니다. 후각은 매우 예민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하는 거고요.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느끼는 겁니다. 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바로 후각상피를 덮고 있는 점액에 녹아서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에 도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33번,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코가 막혔네? 그러면 후각을 못 느껴?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같이 보면은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이 함께 작용하여 느껴지기 때문에 후각이 맛이 가면은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혀와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혀 표면엔 작은 돌기가 있다. 이 작은 돌기를 우리가 유두라고 부를 거고요. 기체 물질에 자극이 되어서 맛을 느낀다? 자, 이 미각에서는요, 우리가 기체를 맛보는 게 아니라 액체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맛을 느끼는 감각세포를 맛세포라고 하고요. 맛을 느끼는 감각세포는 맛봉오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모여 있어요. 꽃봉오리처럼 형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혀를 통해 느끼는 맛에는 단, 짠, 신, 쓴,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부 감각점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단, 짠, 신, 쓴, 감 이렇게 외워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혀의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맛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아까 기본맛 5가지 뭐라 그랬어? 단, 짠, 신, 쓴, 감 이렇게 5가지라 그랬어요. 요 5가지 중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인 맛 5가지 꼭 외워주셔야 돼요. 무슨 맛? 단, 짠, 신, 쓴, 감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소수령 평가나 이제 너희들 단답형 문제 풀 때 5가지 맛을 쓰세요 하면은 단, 짠, 신, 쓴, 감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랬어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감맛 이렇게 쓰는 애들 있다. 꼭 조심하자. 자, 이렇게 5가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명칭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혀의 구조와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 맞고요. 혀의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를 유두라고 합니다. 맛봉오리 속에 있는 맛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맞고요. 매운맛과 떫은맛은 피부에 있는 피부 감각점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했고요. 떫은맛은 앞각, 누르는 감각이라고 했었습니다. 맛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이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에게 전달되어서 거기서 느끼면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8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맛을 감별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과정 가나에서 여러분들이 차이점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문장인데 딱 하나만 더 들어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코를 막고. 코를 막았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후각이 없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와 나에서의 차이점은 나는 후각이 있어, 나는 후각이 없어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후각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 후각이 없는 경우에는 종류를 잘 구별할 수 없다란 뜻인 거예요. 즉, 맛을 잘 느끼고 못 느끼고는 후각이 있고 없고가 관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각과 후각이 함께 작용하여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9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코를 막은 채라고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이 가와 나에서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후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맛을 구별하고 구별 못하고로 나뉜다는 뜻인 거죠. 즉, 음식 맛에서는 후각의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미각과 후각의 콜라보레이션, 상호작용으로 느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0번 문제를 볼게요. 다시 똑같은 문제인데, 자, 그림은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우,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맛세포와 대뇌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 줄기다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신, 경이고요. 마찬가지로 후각세포와 대뇌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 줄기다발을 바로 각, 신, 경이라고 합니다. 즉, A는 미각신경, B는 후각신경 맞고요. A는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고 했고요. B는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손해가 아니에요. 대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리을은 맛세포와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의 종류는 서로 다른 것 맞죠?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것은 액체,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의 종류는 기체인 거죠. 아까 뒤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1번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운맛은 혀에서 느끼는 온각이다. 땡! 매운맛은 아까 뭐라 그랬죠? 피부 감각점에서 느끼는 통각이라고 했었어요. 후각은 코 속 전체에서 느끼는 감각이다. 땡! 코 속 위쪽 부분인 후각 상피에서 느끼는 감각이라고 했었어요. 냉각과 온각이 심해지면 압각으로 느낍니다. 맞지 않아요. 압각이 아니라 통각, 아파. 그리고 냉점과 온점을 통해서 절대적 노노, 상대적 온도를 느끼는 겁니다. 냄새를 맡는 과정은 자극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후각 상피의 후각세포에 도달하여 후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된다. 매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42번 보면은 감각기관과 그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귀에서는 소리죠. 음파. 눈은 빛이죠. 피부 접촉 맞고요. 코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혀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3번 문제 볼게요. 감각 실험의 결과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각을 보는 거는요. 간이사진기에서는 기름 중에 상이 맺힌다. 상이 맺힌다의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상이 맺히는 부분은 우리 눈에서 어디죠? 바로 망막이에요. 즉 공막이 아닌 망막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같이 볼게요. 평형감각. 평형감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회전이고 하나는 기울어짐의 위치 감각입니다. 자, 눈을 감고도 회전과 관련된 거는 반고리관이라고 했었어요. 반고리관에서 몸이 회전하는 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맞고요. 이 미각과 후각에서는 코를 막은 후 지금 후각을 없애놓은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양파와 사과를 먹으면 두 음식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음식 맛을 구별하지 못한다인 거죠. 즉 후각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각 혼자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각과 후각의 콜라보레이션이 음식 맛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피부 감각은 두 이쑤시개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면서 몸 여러 부위에 대어보면은 부위에 따라 두 이쑤시개를 각각의 점으로 느끼는 최단 거리가 다르다. 즉 예민하냐 둔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최단 거리가 크면 둔한 거고 짧으면 예민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분포의 정도는 다 다르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르다. 맞죠?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쪽 볼게요. 오른손은 찬물에, 왼손은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동시에 미적지근한 중간 온도에 넣었을 때는 오른손에서는 따뜻함, 왼손에서는 차가움을 느낀다. 즉 상대적인 온도를 느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총 44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해설하듯이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공부법은 기초부터 탄탄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